앞에 하기를 예, 자입 태미와서 매사를 문하신데 요도 했고 사부적비 활쏘기를 할 때 가죽을 뚫지 않는 요도 했고 고삭지 희양 요도 했네요. 고삭지 희양한테 이해기양가 사야 넌 그 양을 아끼느냐 나는 그 예를 아낀다 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봐도 공자님이 예라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셨고 아마 그 당시 최고의 예학가였을 겁니다. 예학가. 학문 중에서도 다른 거는 말 안 하지만 시와 예를 말로 했는데 공자님이 가장 그 장점이나 해박했던 부분은 예학에 관한 부분이었을 거예요. 제도 오인 거 잘 모르겠네. 사군진례 이것도 했네요 보니까. 사군진례 그러니까 임금을 섬길 때 예를 다하는 걸 보고 놈이 아침에 한다. 이렇게 했고. 자왈 간저는 낙이부름하고 A불상 여기까지 했죠. 예, 간저는 시경에 맨 처음 나오는 제 시 제목이라 했습니다. 간저는 무엇의 약자입니까? 간저코면 생각나는 거. 요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 간저 편이 맨 처음 나오는 시 제목이라 했는데 간저는 무엇의 준말입니까? 늑자로 되어 있는 거. 이게 간간적의 준말입니다. 간적하면은 간문간적인데 간문이 두 개가 아니고 간간은 의성이라고 하죠. 깡깡깡 소리 내는 게 아닌 겁니다. 깡깡깡 하는 이고 저구는 물술이라 그랬죠. 그래서 간간저구의 그런 간적하면 간간저구의 준말이다. 요렇게 아셔야죠. 간간저구 간적. 그래서 시경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시 이름입니다. 그렇고 요거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보면 이것도 뭐 중국의 주나라 도 근처에 있는 민요인데도 주자는 주를 달기로 후비 그러니까 왕과 왕후가 저자 총각일 때 서로 그리워하다가 만났던 이야기다라고 해가지고 엄청 격을 좀 높여놨습니다. 주자의 사서주 같은 경우는 논어나 대학이나 맹자는 사서주 같은 것은 뭐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했지만 사서주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대단한 주라고 생각하죠. 근데 주자의 주 중에서 유독 시경의 주만큼은 너무 의도적이고 교조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평이 좀 나 있습니다. 그까지 사서하고 시경까지 주자가 주를 달았죠. 그래서 시경까지 주다고 나서 서경은 자기가 못 달고 돌아가시 놓으니까 그 자기 제자인 채침이란 분이 서경 주를 달았죠. 자왈 간저는 낙이부름하고 A불상 즐거워하는 것도 지나치면은 음에 빠질 수가 있고 슬퍼하는 것도 지나치면은 몸을 갖다 훼손할 수 있는 건데 그까지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이부름과 A불상은 그 이후에 음악의 하나의 기본 정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정악은 보면은 예를 들어 판소리 같은 거 보면 아이고 자꾸 엄청 그리 나가지만은 정악은 전부 다 어찌 보면 처음 들으면 밋밋합니다. 밋밋해. 오늘 8일장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맨 앞에서부터 읽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다 마치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식으로 이렇게 아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한 게 자왈 강간저고 간저는 낙이부름하고 A불상이라 말이 참 좋습니다. 마치 논어에 나오는 기절을 읽으면은 어떤 음악적인 그런 맛이 납니다. 어찌 이리 말이 좋을까 싶습니다. 그까지 했고
그다음 애공이 문사의 제아라는 곳이 나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애공이 문사의 제아신데 됩니다. 애공은 공자가 살아 계실 때 논나라의 마지막 공자가 계실 때의 마지막인 겁니다. 애공이라고 나왔다 하면은 공자님은 만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68세 이후에 논나라로 돌아왔을 때 이야기다. 그래서 애공이라고 나오면은 한창 젊었을 때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공자 68세 이후 만년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거기서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읽으니까 한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띄어 읽기 하겠습니다. 애공이 문사의 제아하신데 애공이 문사의 제아 대활 예. 하우시는 이송이요. 은희는 200이요. 주인은 이율이니. 왈 3인 전율이니이다. 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공자님의 대답이 정말 성인다운 대답입니다. 자 문제하시고 왈 성사라 불설하며 수사라 불간하며 기왕이라 불구로다. 자왈 간중지기 소재라 호기왈 간중은 금호이까 왈 간시유 삼기하며 간사를 불섭하니 언덕금일이요. 어조사 원자가 매니 갔으면 어찌 하자고 똑같은 의문사입니다. 어찌라는 뜻입니다. 연적 간중은 지대호이까 왈 방군이라야 수생문이언을 수생문이 아니고 수 나무 숫자에 띄고 생문이 됩니다. 수생문이언을 됩니다. 간시 역수 생문하며 방군이라야 방군 이아라고 토가 되어 있죠. 은행 이아인데 이아라는 말은 이라야의 준말입니다. 이라야 뭐라야라는 뜻입니다.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이아로 나오면 이라야의 준말이다. 요즘 말 하면 이라야인데 그걸 갖다 옛날 조선시대는 이아 이렇게 했 겁니다. 그래서 이아 되어 있는 것은 이라야고 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군이라야 방군이라야 위 양군지호에 유반점이언을 간시 역유 반점하면 간시 지레면 숯불지레리요 자노 태사 악한 악 뒤에는 토가 없죠. 자노 태사 악왈 악은 기가지아니 시작에 흡여야 하며 흡자입니다. 합하고 흡자입니다. 흡입니다. 예, 흡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흩어져 있는 걸 간추리게 딱 화합시키는 거, 통일시키는 게 합할 흡자입니다. 시작에 흡여야 하며 종지에 순여야 하며 교여야 하며 여겨야 하야 이성이니라. 오늘 뭐 이야기할 게 많네요. 의봉인이 청현왈 예, 요 볼겐자입니다. 볼겐자인데 아래 사람이 위 사람 볼 때는 발음을 현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볼겐자가 아래 사람이 위 사람 보는 걸 뭡니까? 우리는 배웠다 그죠? 배웠다라고 할 때는 배울현이라고 있습니다. 알현하다 할 때였죠. 알현. 그래서 이거는 공자님은 성인이고 의봉인이라는 것은 의는 땅 지명입니다. 의 땅의 봉인이고 봉인은 벼슬 이름입니다. 봉인은 벼슬 이름. 의봉인이 청현왈
의동이 청기말 군자지 지어사야에 군자지 지어사야에 오 미상불 듣겠냐로니 오 미상불 듣겠냐로라 미상불 듣겠냐로라 종자 현재한데 종자 현재한데 출할 이삼자는 화하느 상호리요 이삼자는 화하느 상호리요 천하지 무도야 구어이라 천하지 무도야 천장이 부자로 천장이 부자로 위목탁이시니라 위목탁이시니라 예, 그래서 공자님을 목탁에 비유한 게 이거 처음 나옵니다. 공자님은 세상의 목탁과 같은 분이다. 목탁이 예? 빵물 예, 목탁이 여라는 게 밤에 옛날에 야경꾼들이 밤에 이 한밤중에 다닐 때 경계시키기 위해서 나무나 대로 만든 딱딱이 있죠. 나무로 만든 목탁이라 이 딱딱이 요즘 불교에서 치는 이 목탁하고는 조금 다르죠. 딱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옛날에 뭐 촌에 가면 새 쫓을 때 대를 잘라가지고 딱딱딱 소리 나도록 하는 그런 식이라고 합니다. 목탁이라는. 그래서 뭐 한밤중에 도둑이나 못을 경계하는 걸 갖다 목탁에 비유한 것이. 그래서 처음 보고 나서 땅의 봉인이라는 자가 공자를 처음 보고 나서 공자를 평가한 말이 목탁이라고 한 겁니다. 그다음 자위 소하사대 진미의요 우진선야라 하시고 위무하사대 진미의요 이진선야라 하시다. 이야기 좀 많네요. 그다음 예. 자위소가 아니고 자위소 하시되 그래야 되나요? 자위소 하신데, 자 공자께서 소는 음악 이름입니다. 순임금 때의 음악 이름입니다. 무명한 것. 그다음 마지막 한 줄 있습니다. 자왈 거상불감하며 위례불경하며 인상불례면 오하이 간지제리요. 예, 여기까지 했고 8일 끝입니다. 보니까 이야기할 게 좀 많은 것 같네요. 예. 애공이 문사의 제야 하신데, 애공은 공자가 68세 때, 그때가 애공 12년일 겁니다.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니까, 이거는 공자님의 만년의 이야기입니다. 애공이 물었다. 무엇을? 살을, 이 말이죠. 애공이 살을 누구에게? 제아에게, 이 말이죠. 그 어조사 어쩌는 간접 목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애공이 제아에게, 제아는 공자의 제자죠. 애공이 제아에게 무엇을 물었다? 사를 물었다. 사자가 뭡니까? 사. 예, 사는 우리가 말하는 사직당. 서울 뭐 종로에 가면 사직동이 있죠. 사직동이 있고. 나 옛날에 왕조 시대 때는 나라의 임금은 정전에 있고, 국가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건물 두 개가 뭡니까? 한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쪽에는 종묘가 있고, 한쪽에는 사직이 있죠. 사직이 있죠. 종묘는 무엇인가요? 종묘는 임금의 선대들. 임금을 그러니까 임금만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태조가 임금이 되고 나서 요 종묘에 태조가 있는 게 아니고 태조부터 몇 대를 추존합니까? 4대를 추존하죠. 제후는 4대를 추존합니다. 천자는 7대를 추존합니다. 7대를 추존. 그래서 목조, 익조, 도조, 관조가 있죠. 그래서 종묘라는 것은 왕을 지낸 사람들을 위패를 모셔놓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왕조 시대 때는 지금도 북한도 요런 힐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종묘는 임금의 선조들을 모셔놓은 것이고, 사직단은 무엇이겠나요? 사직단. 사자이기 회사 사자지만 원래는 뭡니까? 땅 귀신 사자입니다. 사라는 것은 하늘 귀신이 아니고 땅을 감량하는 신을 사라고 합니다. 직은 뭡니까? 직은
이거는 곡식을 간장하는 신을 지기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땅을 간장하고 곡식을 간장하는 신을 모시는 것이 사직단입니다. 사직단. 이 두 개가 국가의 중요한 하나의 기관이죠. 그래서 종묘, 사직. 종묘, 사직, 그러면 국가를 통칭하는 거고, 이 중에서도 종묘만 하면은 한 왕조를 말하는 거고, 사직단. 사직단도 왕조가 바뀌면 사직단도 따로 하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회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이 종묘 사직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원래는 어찌 됩니까? 원래 사람이 생기고 인류가 생기고 나서 이 어떻게 모여 살면은 그 중에서 리더가 있기 마련이죠. 지도자가 있기 마련이고 일반 백성들 따라가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옛날에 부족 시족 집단일 때는 어찌 됩니까? 나라의 발전을 보면 시족 집단이 있고 그다음 부족 국가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시족 집단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족 집단이라고 하는 게 같은 성씨가 같이 모여 산다는 거겠죠. 성씨가 시족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족 집단, 시족 사회는 뭐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요것만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왜? 우리 시족, 우리 시족만 다 모이고 산다. 그러면은 그 시족부터 어때 할아버지 하저를 모시가 존속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족 집단, 시족 사회 때는 종교만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것을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사회 질서가 잡히고 운영이 되는 상태죠. 그런데 어찌 됩니까? 언제 보니까 시족, 종교만 가지고는 모든 거기에 사회 구성원들을 다 포함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다 이 말이죠. 그건 뭐인가요? 그 당시가 시족이라서 부족 국가로 갖다 넘어갈 때이죠. 부족 국가가 되니까 어찌 됩니까? 쳐가지고 이 시족하고 이 시족하고 막 전쟁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해고 통합이 될 거 아닙니까? 통합을 한 그런 상태에서 사회 구성원들을 전부 통합하려 합니까? 그럼 종묘 시족은 각자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어찌 되냐 하면 시족으로서 종묘로서 사회 구성원들을 통합해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게 어찌 됩니까? 우리가 이 시족은 너도 되돌아오는 시족이 있고 여도 시족이 있고 여도 함께 우리가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걸 각자 이거는 지도자인 종묘만이 그것을 모셔놓고 그 다음은 우리 각자 여기에 있는 사회 구성원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요 같은 영역 국경 안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동질성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어찌 됩니까? 그럼 이 땅을 간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간장하는 게 사족사. 그래서 어찌 되냐 하면 시족 집단에서 부족 국가로 나라가 확장되면서 그 여러 시족들을 통합해가지고 사회 구성원들을 이렇게 이끌고 나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하니까 그 상태로 자연적으로 그 국경 영토를 간장하는 신을 갖다가 모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면 종묘에서 시족으로 이렇게 확장된 것은 시족 사회에서 부족 국가로 넘어가는 그는 시대일 것이다라는 그는 그렇게 통상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묘와 사직이 왕조 시대다 끝까지 있었죠. 그런데 애공은 여기 와서 사회에 관해서 물었지만 묻기는 어찌 되냐 하면 사직이라는 게 뭐인가 개념을 이런 거 물은 건 아닙니다. 제아가 대답한 걸 보면요. 그래서 아마 이때 애공이 노나라의 사직단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주위에 조경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직은 다니니까 땅 귀신 하셨는데 제사 지내니까 요걸 해가지고 사직단을 채워놓고 사직단 주위에는 이렇게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를 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노나라도 사직단을 세워놓고 거기에 어떤 나무로 조경을 했으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물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대답한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애공이 제아에게 사직단의 조경을 어떤 나무로 할까라고 물었다. 좀 하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아에게 사직단의 어떤 조경수에 대해서 물었는데 됩니다. 제아도 설명해야 되겠다.
제아는 공자의 제자. 제아가 아내보다 한 살 많습니다. 아내보다 한 살 많습니다. 아내가 521년이죠. 그래서 어찌 됐냐 하면은 이 제아하고 그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배수로 높은 사람이 영구였죠. 영구. 노날의 재상까지 지냈으니까 영구하고 제아하고 동갑입니다. 그리고 제아는 엄청 이야기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 17 중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제아하면 희한하게도 논어에서 딱 공자님한테 엄청난 꾸지름을 드는 사람이 딱 이 제아한 사람입니다. 제아는 공자님한테 엄청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정말 뒤에 가면 어찌 됩니까? 제아가 낮잠을 잘 때 이야기가 나오죠. 제아가 낮잠을 자는 걸 보고 공자님이 아주 혹독하게 꾸지람을 했습니다. 뭐 있나요? 제아 주침위원을 뒤에 가면 나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제아가 밤에 낮에 낮잠을 콜콜 잤습니다. 그런데 공자님이 뭐라고 했나 그걸 보고 한이 옵니까? 그러면서 예. 제가 낮잠 자는 걸 보고, 후목은 불가조야며 분토지장은 불가오야니라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낮잠 자는 걸 보고 저기는 성질이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바탕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찌되니까 그걸 보고 깨우면서 썩은 나무는 후목이 썩을 후자입니다. 부루할 때 썩은 나무는 뭐가 할 수 없고 볼과 조자 이거는 조각할 조자니까요. 썩은 나무는 조각을 할 수 없고 나무가 뗀뗀해야 그 조각해도 뽕이 날 건데 부스부스한 나무에는 조각도 못한다. 제가 네가 본래 그렇다 이렇게 문지를 하는 거. 분토지장은 분토지 담장에 하려면 황토로 가지고 딱 칠해야 그게 될 건데 부슬부슬한 흙 걸어 가지고 발로 놓으면 그게는 뭡니까? 분토지장은 불가해라. 흙 손질을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이만 보면 제아를 갖다가 공자님은 유달리 싫어한 것 같습니다. 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공자님의 어떤 이론이나 논리에 반발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제아에 있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내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 예스맨이라고 했죠. 모든 걸 환히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말만 하고 예의한 거예요. 그런데 제아는 뭐 해도 새로운 생각 가지고 앵기 들고 반박하고 이런 겁니다. 공자님 얘를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는 공자님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까? 제아가 3년상은 너무 길어요. 그 3년 동안 뭐 입으면 안 되고 1년 딱 입으려면 1년만 입어야 됩니다. 하면서 1년복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럼 공자님 좋아했겠습니까? 엄청 싫어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3년상이라는 게 상의 기간이 너무 길다. 짧게 해야 된다. 라고 제자 중에서 제가 말한 게 어찌 됩니까? 공자의 제자 중에서 제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아는 아주 자기가 옳다 싶은 것은 공자님 스승이라도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고 또 생각 자체도 공자님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건 합리적으로 이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아가 엄청 이야기를 잘했죠. 그래서 외교에 능했습니다. 외교에 능했. 단지 아쉽게도 자궁과 아내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이 논어를 보면 제아는 공자님한테 꾸중 듣는 것만 나옵니다. 꾸중 듣는 것 나옵니다. 본래 제아는 이름이 제염이라 제여. 여자기 나여자죠. 나여자 때문에 자는 뭡니까? 자가 자아입니다. 자아. 그래서 이름은 제여인데 자가 자아. 이 나여자니까 나자죠. 그래서 요 여자 대신에 아자를 써가 제아라고도 합니다. 제아. 아내보다 한 살 많습니다. 그래서 제아로 나오는 데도 있고 제여로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고 엄청 현실적이고 또 전혀 사제지간이라 해서 공자님한테 그런 것도 없는 그런데 아쉽게도 논어 이외에는 제2에 가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논어를 보면은 공자님 사람 안 되는 거 제여다 소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3년지상을 갖다가 3년 많다고 하니까 공자님이 뭘 했습니까? 그럼 니는 니 좋은 대로 해라 라고 하고 나가고 나니까 공자님이 문인들 보고 나서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3년지
부모를 삼전지상은 천하지 통례하라. 부모를 위해서 왜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3년을 키워야 걸어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3년지상은 부모가 돌아가실 때 3년의 상을 입는 것은 천하지 통례하라. 이 천하에서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예의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 부모지 3년지상은 천하지 통례하라는 말 때문에 위로는 천자로부터 아래는 평민 하인에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게 동양에서는 끝날 때까지 3년상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공자가 3년지상은 천하지 통례하라. 제여가 1년상 주장할 때 그 반박으로 해서 나온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선시대 안 그러면 근세까지죠. 근세까지 근 3,000년이 넘도록 2,500년이 넘도록 중국과 우리나라의 정신적으로 상리 문화를 지배했던 말이 공자님의 그 3년지상은 천하지 통례하라는 말에 거기서 나왔습니다. 삼진지상은 천하지 통례하고 천하지 통상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나와 있을 때입니다. 그는 재영이다. 그래서 재영 뒤에 가면 그 주침 낮잠 잘 때의 이야기 뭐 3년상에 가는 거 이런 거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애공이 노나라의 임금이 제아에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애공이 제아에게 사에 관해서 이거는 사직단에 관하여 물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질문하는 걸 보면 안에 사직단을 수리하면서 사직단 주위에 어떤 나무로 조경을 했으면 좋겠노? 이렇게 물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후시는 하후시 후자 임금 후자가 들어가 있지만 하나라를 말할 때는 하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라. 그래서 하우시는 다른 말로 하면 하우시가 다스리던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라는 하은주 할 때죠. 순임금 밑에 운임금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우시는 그 다음 이송이요 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우시는 써있자는 뭐로 쓰니까요. 하우시는 뭐로서 하였고 하우시는 소나무로서 하였고 그건 뭐겠습니까? 사직단에 소나무로서 했다는 것은 소나무로서 심었다 이 말이겠죠. 안 그러면 소나무로서 조경을 했고 이러겠죠. 그래서 하우시는 사직단에 소나무로서 하였고 은나라는 탕임금이 세운 나라죠. 은나라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는 은나라 사람이라고 썼지만 은나라 왕조를 말하는 거겠죠. 은나라 사람은 사직단에 뭐로서 했다? 잣나무로서 했다. 그 다음 주나라 천자의 나라 지금 주나라 때죠. 제가 이야기하던 이때가 주나라는 무엇으로서 심었다? 주나라는 밤나무로서 심었나니 밤은 밤율자죠. 밤율자 이거는 무서워서 벌벌 떨 율자 전율할 때 율자하고 통합니다. 전율이란 율자하고 통합니다. 그럼 이거는 사직단 주위에 심은 나무만 언급을 한 거죠. 그거로서 했다는 거. 그런데 사직당 주변에는 나무 심는 거는 어떤 나무 심겠나요? 주자의 죄도 남아 있습니다. 사직당 주변에는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거나 하면 그거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직당 주변에는 그 토질에서 제일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토질에 따라 가지고 소나무도 심기도 하고 잣나무도 심기도 하고 밤나무도 심기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토질에 맞는 나무로 심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것인데 그래서 주나라 사람은 밤나무로서 심었으니 라고 하면서 제가 딱 한마디 더 붙입니다. 뭐라고? 사민정율이니이다 라고 이 말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럼 앞에 생겼던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주나라는 밤나무로서 심었으니 해놓고 그 다음 생략된 말로 좀 찾아내보자면 주나라가 사직단에 밤나무를 심은 것은 뭐 때문이니 요리 이야기 드린 겁니다. 주나라가 사직단에 밤나무로서 심은 것은 제이가 말합니다. 사민전율이니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때 전자가 뭡니까? 싸울 전자지만 전자는 두려워할 전자입니다. 전년긍긍이란 말이 있죠.
전정긍긍할 때 이 전자 두 개를 씁니다. 그래서 백성 주나라가 사직단에 밤나무를 심은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고자 한 것이라.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벌벌 떨게 하기 위해서 밤나무 심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좀 엉뚱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사직단이 밤 백성들을 하여금 두려워서 떨게 해가지고 사직단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제연루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되는지 하면 이 전율에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오행이 있습니다. 오행 중에서 가장 큰 대형 무도한 죄인은 별로 어디서 사직단 앞에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사직단. 그러니까 사직단 이거는 사직을 모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대형 무도한 죄를 처단하는 곳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게는 그래서 전율이라는 말로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율자가 신방변에 우리가 지금 쓰는 고사전에서는 예? 신방변에 밤율자 쓰는 예, 두려워할 율자는 신방이 마음심이에요. 예, 율자는 전율할 때 율자는 요 신방변에 요렇게 씁니다. 예, 전율할 때. 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맞는 거잖아요. 율자가 요는 상행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을 갖다 율자를 요렇게 붙인 거는 뒤에 그렇게 밤율자 안에서 밤율자가 통용을 합니다. 두려워할 율자 뜻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 사직단에 밤나무를 심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도 어찌 보면 신주를 갖다가 제주를 하거나 하거나 밤나무로 해야 된다 삼는 그런 이야기 하죠. 아니 이것이 그런 영향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사직단에 나무를 심는 것은 그 땅에 가장 적합한 토질에 맞는 나무를 심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추론이고 주자도 그리 줄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제안은 밤나무 심었다고 하니까 그거는 백성들을 하려고 벌벌 떨게 해가지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조금 말이 이상할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뒤에 이야기 어찌 되나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찌 됩니까? 공자님께서 자문지하시고 공자님께서 뭡니까? 이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전해줬겠죠. 그 인간이 물었는데 제가 장난스럽게 밤나무 심은 것은 백성을 가지고 공포에 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고 좀 비난하면서 제자들이 공자님한테 이야기했겠죠. 그러면은 뭐라 했습니까? 그 말 듣으면은 또 제여니까 꾸지람을 호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꾸지람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자님께서는 그 제아가 한 말 그 말을 듣고서는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사라 불설하며 됩니다. 성자 이거는 어떤 일이 이미 완성돼 버린 것, 결정이 나버린 겁니다. 결정이 나버린 게. 그래서 이미 완성이 돼버린 일은 완성이 됐으면 자를 건 다 자르고 키울 건 다 키워서 완성되면 아무리 말을 한다고 고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성사라고 이미 끝나버린 일은 이미 완성돼버린 일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일을 이야기해봐요. 그거는 토다는 이고 비방하는 것밖에 안 되죠.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일은 이미 다 끝나버린 일은 뒤에서 거기에서 토를 달지 않는 것이며 이렇게 해도 해석가 되겠죠. 이미 완성된 일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불설 아니하는 것이며 수사란 불가능하며 수사된데 숫자도 이루어질 숫자입니다. 그런데 수가 뭡니까? 이거는 계획이 다 짜여가지고 거의 한 80%쯤 된 일을 수사라고 합니다. 거의 이루어질 숫자입니다. 숫자가. 거의 이루어질 숫자. 성사는 완전히 다 돼버린 거고 수사는 거의 다 돼가지고 바꾸려야 좀 바꾸기 어려운 상태. 이깁니다. 한 80% 정도 된 일을 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루어진 일. 거의 다 이루어진 일. 요겁니까? 거의 다 이루어진 일.
계획도상에 다 설계도 보고 나서 80% 되는데 싹 없애고 새로 지라. 이런 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루어진 일은 간자는 바로잡을 간자입니다. 바로잡을 간자. 간할 간자지만 바로잡을 간자입니다. 거의 80%나 다 이루어진 일은 그것을 다시 바로잡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바로잡으려고 그럼 다 풀고 다시 밀링이나 돈이나 엄청 들잖아요. 그런 공장이 그러합니다. 수사는 거의 누가 봐도 다 이루어져 가는 일은 그에 대해서 바로잡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왕이라 불고로다. 기왕이니까 이미 기자고 왕자는 지나갈 왕자죠. 이미 지나가버린 일은 뭐 하는 것이다. 불구 구자가 뭡니까? 허물구자, 타탈구자입니다. 타탈구자. 이미 지나가버린 일은 탓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제여의 이야기에 공자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동조를 했네. 예? 동조를 했네. 언급 동조를 했더라기보다 뭐 제아의 뭐 이야기는 누가 봐도 좀 잘못된 것이라는 평가를 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제아를 갖다 막 비난했을 것인데 공자님은 뻔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자기가 뭐 제작한 일에 대해서 토를 달고 싶지 않다,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걸 이리 말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제아의 말에 동조해서 이런 말 한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은 말도 뭐 비록 이해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이미 지나가가지고 다시 고칠 수 없는 걸 막 해가지고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자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다는 것을 이미 지나간 일을 지금 내가 말한다고 해요. 그럼 지금 말해봐야 뭐 제가 비난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사라 불설하며 수사라 불관하며 기왕이라 불구로다. 이 흔히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앉아서 이야기할 때도 이제서도 흔히 합니다. 기왕이라 불구로다. 지나간 일로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을 욕을 하냐고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게 기왕이라 불구로다. 이렇게 말을 닫는 것이 옛날 어르신들이 그 말씀 이야기입니다. 자왈 그렇구나서 자왈 간중지기 소자라. 간중은 공자가 태어나기 한 100년 전에 BC 648년인가 죽었습니다. 공자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100년 전 사람이다. 이라면 됩니다. 이게 주나라 춘추시대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춘추시대의 뭐 연대고 제가 있었군요. 생년은 없지만 생년은 모릅니다. 생년은 모르는데 여기가 BC 645년이네요. 645년 공자가 551년에 태어났으니까 한 100년 공자가 태어나기 한 1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춘추 시대 때 패왕의 시대를 열었어요. 패왕의 시대 첫 패왕이 누굽니까? 제나라 황공이죠. 제나라 황공을 도와가지고 자기 제후를 갖다가 패왕으로 만든 사람이 간중이죠. 간중에 관한 이야기는 엄청 많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간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중자는 자고 어찌 됩니까? 이름은 보람기 입자 쓰고 나오자 씁니다. 그래서 간이오라고 합니다. 간이오. 그리고 간중을 하고 나면 제일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누굽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간포지교라는 말이 있죠. 간요 콧자는 성서자 콧입니다. 간포지교라는 말이 뭐 사자성어를 엄청 많이 쓰죠. 이 앞에 쓰는 간은 간중이고 숙자는 포는 이 사람은 포수이라고 합니다. 한개 뜻과 자르고 포수 아라고도 합니다. 포수입니다. 그래서 아짤 때 뿌리고 간중과 포수기와의 사귐이라는 뜻이죠. 간중과 포수기. 두 사람 엄청 친했습니다. 친했고 그렇고 간중은 엄청 귀족 집안에서 잘 사는 집안이었고 아니죠. 포숙은 엄청 귀족 집안에서 잘 사는 집안이었고 간중은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사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그래서 간중하고 포숙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면서 이래가지고 일도 같이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간중이 자기가 만년에 쓴 글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죠.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간중이하고 내하고 장사를 많이 했다. 그래 장사를 하면 나는 항상 뭐 돈을 내가 많이 가지고 왔다. 돈을 항상 많이 갖다도 포수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포석이는 왜 똑같이 동을 했는데 네가 그 나오는 이문을 많이 가져가느냐 하고 욕을 한 게 아니고 뭐예? 항상 간주는 당연하지. 니는 가난하고 나는 부자인데 네가 더 많이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하루는 전쟁에 나와서 둘 다 전쟁에 나왔는데 막 하다가 한창 싸우고 있는데 간주는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도망. 그러니까 전부 다른 사람 욕을 하는데 포승이는 옆에 있다가 뭐라 했느냐. 간주는 어머니를 갖다 나만은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있다. 간주 지가 주는 저 말은 누가 모시키고 그걸 도망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보석을 갖다가 제나라 항공한테 제나라 항공한테 간중이를 청가한 사람이 누굽니까? 포수위가 청거를 했죠. 포수위가 청거할 때 뭐라고 해서 청거했느냐 하면 딱 간중이는 죽을 자리였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어찌 됐냐 하면 포수위가 제나라 항공으로 하면서 제나라 항공 임금 당신이 이 제나라 땅덩어리만 다스리려고 하면은 재금만 있어도 됩니다. 제 혼자 도와도 당신이 제나라 다스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임금 당신께서 천하를 다스리를 그는 생각과 포부가 있다면은 간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간중이가 역적인데도 이 제나라 항공한테 등용시킨 거죠. 청거를 한 사람이 포수입니다. 포수.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어찌 됩니까? 그 간중이가 쓰면서 말하기를 생하자는 나를 낳아준 자는 생하자는 어찌 됩니까? 나를 낳아준 자는 부모요. 생하자는 부모요. 생하자는 부모요. 생하자. 그래서 그 다음 뭡니까? 예. 생하자는 부모요. 지하자는 나를 알아준 자는 뭡니까? 나를 알아준 자는 포수기의 성을 쓰고 어른 선생작자로 붙이고 포자야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유명한 말입니다. 생하자는 부모야오 생하자는 부모야오 지하자는 포자야라.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이지만은 이 세상에 나와서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에서 유명한 뭡니까? 지기가 나오죠. 지기. 나를 알아주는 자, 지기. 우리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 말할 땐 지기가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지엄이 있죠. 지엄이 있습니다. 지기는 간중과 포수기에 관한 이야기고, 지엄, 이거는 소리를 알아주는 자, 이거는 지기하고 똑같습니다. 요거는 배아하고 종자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아와 종자기. 배가는 금붕어를 잘 타는 사람이고 종자기는 금붕어 소리를 다 듣고는 상대방은 금붕어 연주하는 사람이 심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아가 막 이렇게 태산같이 높은 산을 생각하면서 금붕어를 연주하면 옆에 있던 종자기가 아롭다 높구나 태산과 같도다 해가지고 탁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찌 됩니까? 또 배가가 금붕어를 타면서 큰 바다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금붕어를 타면은 양양하도다 대해 큰 바다와 같구나 이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음을 알아주는 종자의 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을 알아줄 때가 태산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것은 아롭다 높을 아자입니다. 그 다음 양자는 바다 넓을 양자입니다. 그래서 혹시 보다가 아양곡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양곡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양곡은 양양의 준말입니다. 이거는 배가 금붕어 탈 때 태산을 생각하면서 바다를 생각하면서 치는 걸 상대방이 알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아양곡은 친구 간에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노래를 아양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 그 금붕어 타는 음을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음이죠. 지음. 이 지음에 가는 것은 배가하고 종자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기는 뭐하니까 갑포지교에서 말하는 지기 생하자는 부모요 지하자는 포자야라 한 데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간중은 유명하고 자기가 왜 그런 간중이 어떻게 등명되냐 하면 좀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진도는 못 나갑니다. 제나라 임금이 희공이 있었습니다. 희공이 있고 그 다음
이 희공한테 아들이 서희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서희. 천재가 큰아들이 그 다음 이어가지고 양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중에서 또 공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공자는 규였습니다. 규. 중문태가. 그 다음 막내 공자가 소백이었습니다. 소백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찌 됐냐 하면 희공이 이리 아들 서희만 놓고 양공이 임금이 되는데 이 양공은 엄청 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도한 사람. 특히 뭐 여자 관계가 엄청 무절제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동생이 노나라 항공이었습니다. 노나라 항공이 부인이 문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온 그 여동생하고 이렇게 무슨 사통을 하다가 이래가지고 그게 필미가 돼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피살이 되는 겁니다. 피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피살될 때 양공이 임금 자리에 있을 때 공자규 왜냐하면 동생들하고 잘 못 지내가지고 동생들이 핵을 피해가지고 자기 외갓집에 다 가 있었습니다. 공자규는 자기의 외갓집이 그 땅이었고 알죠. 공자규는 자기의 외갓집이 노나라였고 소백은 자기의 외갓집이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 그런데 어찌 됐냐 하면은 이 양공이 아들도 없이 갑작스레 피살이 되고 나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두 사람이 먼저 가지고 왕자리에 앉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당시에 공자규를 모시고 있던 사람이 간중이었습니다. 간중. 소백을 어찌냐 보좌하고 있던 사람이 저서 많은 친구 포숙이었습니다. 포숙이었죠. 그래가 서로 먼저 들어가면은 전나라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서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 간중이 하고 소백 그 땅에 소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를 모시고 논나라에 있던 간중이가 중간에 가다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했고 먼저 자기가 군사를 이끌고 지름길로 가가지고 소백이 오는 걸 기다리겠다 소백을 활로 쏴 맞힌 거예요. 활로 쏴 맞으니까 소백이 팍 꼬꾸러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화살이 맞은 것은 어찌냐면 이 허리띠에 띄고 있는 이 바클 쇠붙이에 맞아가지고 마침 죽지는 안 한 거예요. 죽지는 않고 멀리서 보면 꼬꾸라진 상태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포석이 숙이고 있으라고 했지. 숙이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간중은 소백이 죽었으니까 언제 좋다 하고 언제 들어가면 이제 임금이 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중이는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포석이가 소백은 숨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먼저 이 소백이 도착한 거예요. 전나라에. 이 소백이 뒤에 대기로 어찌되면 일강천하고 고압제후하는 항공이 된 거예요. 이 항공이 되죠. 그렇게 단용 이 들어와서 임금자를 가니까 간중하고 규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나라에서 논나라에 말해갖고 규 죽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규는 자기 가지도 못하고 논나라에서 자기 형이지만 이 권력 안 투죠. 자기 형은 죽은 거예요.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당해서 밑에 있는 신하들도 전부 다 따라 죽었는데 간중이도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포수이가 뭐라고 했나요? 제나라 항을 죽고 있던 포수이가 이때 간중을 증거하면서 말하기를 제나라 다스리려면 나 혼자만은 된다. 그렇지만은 당신이 천하를 다스리려면은 간중이 없이는 안 된다. 간중이를 사귀가지고 교환하게 하시오. 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죽이는데 간중만큼 죽이지 않고 제나라로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뒤에 40년 동안 모시고 재상의 노릇을 한 사람이 간중이에요. 그러니까 간포지교라는 말을 할 때 다 죽이는데 한 사람만 자기 친구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와 진짜 보석은 간중이 재능을 알아준 거죠. 그래 했기 때문에 지하정 간포지교라는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이 간중의 공은 엄청 많습니다. 아마 요 논화 안에서도 간중에 대한 이야기를 한 두세 번 더 나옵니다. 간중의 공은 중국 역사상 재상으로서 이름 난 사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가 누굽니까? 탕림금을 도운 이윤이죠. 이윤. 그 다음 어찌 됩니까? 은나라 고종을 지은 부열이 이윤, 부열. 그 다음 주나라 왕을 쫓던 강태고 여상입니다. 그 다음 요 간중이죠.
이건 비록 천자가 아닌 제후왕이지만 간중이 그렇게 대대로 나오는 유명한 재성 중에 한 사람이고 엄청 정치도 잘했고 외교도 잘했습니다. 단지 그 자기가 제일 한 거는 일단 부국 강병책을 제 나라에 대해서 부국 강병책을 써가지고 그 당시에 춘추 시대 때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죠. 그 부강한 나라를 때 그럼 그 국가의 재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처음으로 제 나라가 산둥반도에 있잖아요. 소금에 대해 세금을 걷은 게 염철에 대해서 처음으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가의 재정을 엄청 튼튼하게 해가지고 모든 걸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평생 40년 동안 되고 한 분 천자를 위해서 나라를 세우고 제후들을 9분 모아가지고 맹주대회를 9분이나 했지만 그랬지만은 그렇게 임금이 높이 있으면서도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자는 그와 같이 간중의 공을 대단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자님은 간중을 평가할 때 공은 대단하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했지만 그렇다고 했고 사적으로 다른 면에서 그게 뭐 또 흠이 없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요 앞에 있는 이야기는 간중이의 단점을 간중이의 흠을 갖다가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왈 간중지기는 소재라 간중이의 그릇은 일광처럼 고압제주했으니 그릇이 엄청 크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간중이의 그릇은 내지는 기량은 해도 되겠죠. 간중이의 그릇은 소재인즉 그거는 조만할 뿐이다라는 거죠. 제자는 감탄종결사죠. 간중이는 그릇이 작아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중지기는 그릇이 작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천하에 자기 임금을 갖다가 중국 역사에 제왕으로서 최고 천자에 능가하는 그런 임금으로 만들었는데 그릇이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중의 그릇은 작은 것인저 다른 게 뭐 우리말을 편히 해석하면은 간중이는 그릇이 작은 사람이야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 그래서 주나라가 건국이 되고 주나라 문왕무왕이 나라를 건국하고 쭉 나오다가 중간에 와가지고 나라가 쇠퇴해지자 천자보다 힘이 센 패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왕들이 나타난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합니다. 이 춘추시대 때 이 패왕들은 제후로서 파워가 천자보다 더 센 사람이죠. 이 패왕은 그 당시에 5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춘추 5패라고 하죠. 춘추 5패. 5패왕이라 해가지고 5패라고 하죠. 이 패왕들의 슬로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패왕들의 슬로건이 뭡니까? 춘추시대 때의 정신. 춘추시대 때의 정신은 춘추시대 때 제후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맹주대회를 열고 했던 것이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는 자기가 천하를 탈취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존왕, 이 왕이 요 천자를 말합니다. 존왕, 이 천자입니다. 천자를 존숭하고 이 천자에게 대드는 사방의 오랑캐들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해가지고 춘추시대의 슬로건이 존랑양이라는 정신이었죠. 이 존랑양이의 정신을 만들어낸 사람이 간중인 거예요. 간중이 제나라 항공이 초대 패왕이거든요. 초대 패왕. 그래서 춘추시대 때의 존랑양이의 정신을 만들어낸 사람이 간중입니다. 그래 그 그래서 뒤에 가면 공자님이 간중의 공로는 엄청 크게 쳤습니다. 간중이 아니었다면 다 우리가 오랑캐한테 넘어갔을 거다. 모두 자임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간중의 공은 칭송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갖고 간중이 예에 밟고 혼자인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해갖고 간중의 단점을 말한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간중지기는 간중의 그릇은 작은저 간중이는 그릇이 작아라고 했습니다. 공자님이 그릇 기자 쓰고 작다라고 썼는데 그럼 작은 그릇은 속이겠죠. 속이는 하나하나 뭐 이런 것들에 뭐 맞게 쓰는 겁니다.
그럼 진짜 큰 그릇은 무엇을 보고 큰 그릇이라 할 거예요? 아니 그럼 관중 같은 사람도 그렇게 큰 업적을 낳은 사람도 그릇이 작다고 했는데 진짜 그럼 대기가 되려면은 현재 군자는 불기라고 했습니다. 공장님께서는 군자는 정해진 그릇이 아니다. 군자는 불기라고 했는데 진짜 큰 그릇은 무엇을 큰 그릇이라 할까요? 용량이 크다고 큰 그릇이라 할까요? 여기 보면은 큰 그릇이 뭐인가를 보면은 작다라고 한 이유로 알 수 있습니다. 큰 그릇은 무엇이 큰 그릇이냐? 뜻밖이겠죠. 큰 그릇이란 뭡니까? 규구준성입니다. 규구준성은 뭡니까? 자죠, 자. 요거는 곡책자고, 요것은 동그라미 만드는 각도기이고, 요 준자는 수중기이고, 이 성은 먹줄이죠. 이것이 진짜 모든 그릇에, 모든 용기에 법도가 되는 것이 되겠죠. 모든 것이 법도가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니무제비 그릇을 만들면은 이것을 딱 본을 봐야 돼요. 이까지 해야 돼요. 둥근 그릇을 말라고 하면 이까지고 자야 돼요. 수증기 높고 낮이를 맞추려면 이거 수증기가 맞춰야 되고 직선으로 하려면은 이거는 먹줄로가 해야 되는 거죠. 대기는 이 법도에 맞는 대기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 대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로 볼 때는 모든 예를 정확하게 잘 정해진 법도대로 잘 예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큰 그릇에 속할 거예요. 작은 그릇은 원칙과 모범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릇이 작다라는 것은 영양의 공자님이 있어 소라고 쓴 것은 영양의 문제를 말한 것은 아닐 거다. 예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고 안 맞는 부분을 들미 가지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을 소자로 쓰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진짜 큰 그릇은 자입니다. 자가 큰 그릇이죠. 그 자는 모든 것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니까. 대기는 모든 것을 또 모범이 되는 겁니다. 법도가 기준이 되는 것을 또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중의 그릇이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요 하고 나서 뭐 더 설명을 안 하고 이 말만 했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호왈 어떤 이가 말하기를 간중이들은 통상 간중 그릇이 작다면은 혹시 영양이 작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양은 전체 작은 거 아니죠. 천하에서 최고 부강병을 이루어서 사는 거예요. 영양이나 포부나 이게 작은 것은 아닐 겁니다. 단지 이 소라는 것이 대기는 모든 것을 예법에 맞게 딱 하는 것이 대기로 본다면은 그런 데서는 좀 벗어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만 군자지기나 간중지기는 소재라 이래 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공자님한테 여쭌 겁니다. 호왈 어떤 이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간중은 금호일까? 간중은 좀 금소했나요? 이런 거죠. 금호 호자 이거는 커지지만 그죠. 그럼 뭐 그릇이 작다고 한 거는 뭐 조금 검소하게 살고 엄청 스케일이 크지 않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은 거죠. 그런데 천하의 최고인 큰 나라에 재상으로서 40년을 지내는데 금소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가 그리 물었죠. 그렇다면 간중은 금소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말하기를 왈하는 거 위에 생략된 거는 아들 자자 생략돼 있죠. 자와 이하백인데 자자가 생략돼 있습니다. 왈 간시유 상기하며 간사를 불섭하니여 엄덕검이요. 간시라고 쓰는 게 간중을 말로 한 거죠. 그래서 간중은 무엇이 있어서 간중은 삼기가 있었고 상기를 가지고 있었으며라는 뜻입니다. 상기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상기 주에 보면은 요 상기에 대한 거는 설이 한 두세 가지 됩니다.
설이 두세 가지 됩니다. 상기가 뭐인가? 세 가지 보러 갈 곳인데요. 그래서 요 줄은 주장 이 줄을 서론이라는 줄을 가지고 이것은 그 어떤 사람들이 자기 집 정원 옆에다가 크게 화려하게 꾸미는 누대일 거다 이렇게 보면 누대로 본 것이 서론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됐냐고 서론에 보면은 전나라에서 하도 간중이가 큰 공을 세워놓으니까 만년에 전나라 항공이 상기 땅을 봉토로 지주고 그래서 만년을 보내라고 누대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누대를 지은 것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던지 백성들의 부역으로 가지고 지으면서 백성들이 원성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라는 화려한 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럼 이거는 금수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 이것은 상기를 대로 보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상기는 세 군데 돌아갈 곳이 있다. 다른 사람은 돌아가고 상법인데 기는 뭡니까? 기는 뭔 뜻인가요? 여자가 시집 오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봉투에 쓰거나 할 때 남자 결혼이 아닙니다. 여자 결혼한 데 갈 때 그 봉투에 쓸 때 축 뭐라고 쓰나요? 여자 결혼하는 데 갈 때 쓰는 말 중에 이런 말 들어봤나요? 우기라는 말 들어봤나요? 우기 무엇을 축하합니다. 우기를 축하합니다라는 거죠. 우기 할 때 요거는 여자가 친정에 있다가 시집으로 시댁으로 가는 걸 기라고 합니다. 시댁에 있다 친정 부모 보러 가는 건 뭡니까? 그건 근친인 거죠. 근친이죠. 비올근자로 씁니다. 그래서 기자는 어찌 되느냐 하면은 기자는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어찌되는 시댁으로 갈 기자입니다. 우기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나요? 우기라는 것이 왜 여자 결혼을 말로 하는 걸까요? 이건 시경에 보면 어찌 되니까 지자우기란 말이 있습니다. 그대가 결혼할 적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자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길을 갖다가 여자라고 부인으로 봐가지고 세 군데 돌아갈 아내가 있었다라고 해갖고 결혼을 공식 정신을 세 사람을 두고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인이 셋인 것을 부인이 셋 정도가 거느리고 살 정도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부인이 셋이다라고 보는 설도 있습니다. 상기라는 것이 부인을 셋처럼 그려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요 보는 게 이것이 어찌되냐고 상기 자체가 지명이다. 아까 이야기 저 지나라 봉토를 내놔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지명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찌되냐 하면 부인이 셋이다 해가지고 이는 엄청 제일 안 좋은 쪽으로 옮기고 대가 있었다 화려한 무대라는 뜻이고 세 번째가 이거는 상기는 제나라 임금이 하사한 그곳의 지명이다라고 했는데 세 학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장은 대이름이다라고 했는데 후대에 와서는 요걸 어찌 되냐 하면 정실 부인이 셋이었다라는 쪽이 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도 벗어나고 임해도 사치가 도가 넘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어찌 되냐 하면 주자의 주를 따르겠습니다. 백성들의 힘으로서 부역을 통해 가지고 화려히 지은 상기대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또 간사를 불습하며 이거는 문자입니다. 간사를 불섭 간사 이건 뭡니까? 요 뭐 보면 배설 간자로 써놓으니까 이 간자는 중국 제나라 왕실의 그러니까 조정의 일이라고 보기가 쉬운데요. 전에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사는 어찌냐 하면 자기 집안에서 대부의 집안에서 가신이죠. 가신. 그래서 가중은 어찌 됐냐면 그 제나라 항공이 그 제후니까요. 자기는 그 대부입니다. 대부 공식 기책은 대부는 자기 집에 가신을 거느릴 수 있죠. 계시가 가신 거느리듯이 그 집안에서 가신들이 하는 일을 간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 대부로서 자기 집안의 일을 가신의 일을
불섭, 섭자는 개말섭자. gem하지 아니했다라는 뜻인데 조금 말이 이상한데 어찌 되냐 하면 요거는 대부는 자기 집안에 가신을 둘 수 있습니다. 가신을 둘 수 있어요. 그런데 가신 수십 명이 어찌 됐냐 하면 전부 그 중에는 가신 중에 우르보를 재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일을 다 간섭해가지고 다 보는 겁니다. 다 보는 거예요. 그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간중은 가신이면서도 제 밑에 마치 조정에 2호 예병 행공이 있듯이 각각 파트를 두고 담당 관리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한테 전체 안 맡기고 워낙 일이 많으니까 다 그걸 갖다가 역할을 분담시키고 한 사람한테 gem임시키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어찌 됩니까? 가신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가신이 엄청 많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 대부로서 자기 집안 정무의 자기 집안 일을 볼 때 총재에게 gem임시키지 아니하고 다 각자 직위를 둬가지고 일을 맡겼으며 이 말도 엄청 가신 그룹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맡겼으니 간사를 가신으로서 자기 집안 일을 gem임시키지 않았으니 한 사람에게 gem임시키지 않고 여러 직급마다 다 담당 관리를 두었으니 이는 두었으니 언덕금일이요. 언자는 어찌하자와 똑같습니다. 위에 어찌하자. 그래서 어찌 언덕금 득자는 무슨 능입니까? 득자는 능할 능자하고 똑같습니다. 능할 능자 부사로서 언덕금이요. 어찌 능이 이 말이죠. 어찌 능이 검소하다 하겠는가 이 말이죠. 어찌 능이 검소하다 하겠는가. 그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 연저 이 말은 호괄이 위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호괄. 어떤 이가 묻는 걸 다시 물은 겁니다. 호괄. 어떤 이가 말하기를 연저. 어찌 됩니까? 연저는 딱 우리말 해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그러면 검소하지도 않다. 이 말이죠. 연저. 그렇다면 간중은 지레호이까. 여기 핵심입니다. 간중은 얘를 알았습니까? 얘를 지레호이까. 얘를 알았습니까? 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봅니다. 그럼 지레호이까 얘를 압니까?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얘를 알았다면은 자기 임금을 표왕으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간중은 얘를 압니까? 하니까 공장이 말씀합니다. 공장이 말씀하시기를 방군이야 수생문이언을 방군이 뭡니까? 한 달에 제후를 방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후 임금 정도가 되어야 수생문 수이 나무 숫자입니다. 방문의 수생문이 언을 되었습니다. 그럼 생문은 이 문은 대문입니다. 대문을 막는 거죠. 대문을 막아. 그래서 나무로서 막다는 게 아니고 이 수가 어찌 됐냐 하면 수가 보면은 주에 보면 문병이라고 나와 있죠. 문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의 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요렇게 대문이 있으면 대문 요 앞에 가보면은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담장을 이렇게 쌓는 거 한번 봤습니까? 요 대문이 있고 대문 앞에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쭉 길게 백돌 담장을 쌓는 걸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 대문이 여기가 이제 저택이죠. 궁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요 앞에도 요렇게 백돌로 싸가지고 담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중국 사람들이 장병이라고 하는 장병이라고. 요거는 대문에 이어서부터 대문이 바로 보이지 않도록 요렇게 가리개를 해 놓는 겁니다. 요거는 제후 정도가 되는 사람이 궁궐 앞에다 요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집에냐 요 수라는 게 세월 숫자가 아니고 요 문병 숫자입니다. 문병 숫자. 그래서 나라의 한 제후왕 정도가 되어야 어찌 됩니까? 제후왕 정도가 되어야 이 담장병풍으로서 대문을 막는 것이거늘. 요걸 막는 겁니다. 담장병풍으로서 대문을 막는 것이거늘. 그런데 어찌 됩니까? 간중이는 자기 개인 사가집에 요렇게 했다는 겁니다. 개인 사가집에.
그래서 방군이라야 수생문이언을 방군 나라의 제후왕 임금 정도가 되어야 어찌 되느냐 하면 담장빙풍으로서 담장빙풍입니다. 담장빙풍으로서 대문을 가리는 것이거늘 간시 역수생문이며 간중이가 자기 집 제후왕도 아닌데 이 정도로 했으니까 정말 의리를 한 거죠. 그래서 간시가 또한 담장빙풍으로서 대문을 가렸으며 또 어찌합니까? 방군이라야 나라의 한 제후왕 정도가 되어야 위 양군지호의 유반점이거나 양군지호는 두 임금이 좋은 자리에서 만나는 것. 양군지호는 이 제후왕 두 임금입니다. 두 제후 임금이 호는 호해입니다. 서로 좋은 자리를 만나는 자리죠. 좋은 만남의 자리입니다. 두 제후 임금이 서로 좋은 기분으로 만나는 해합하는 장소입니다. 두 임금이 좋은 자리에서 만나는 거. 양군지호에 두 제후왕이 만나는 자리에 유반점이거나 반점이 있는 것입니다. 반점의 주말은 요는 반점 무엇이냐면 반자지점의 주말입니다. 반자지점. 잔 이거는 술잔입니다. 술잔. 우찌에 옛날에 제후왕 두 사람이 대자를 하면은 요리 되가 있습니다. 여기 제후왕 여기 앉고 요 앞에 요렇게 이제 음식 놓는 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요 한가운데 여기에 딱 요만한데 흙으로 가지고 요렇게 단을 쌓아 놓습니다. 단을 쌓아 놓으면은 요 제후왕이 잔을 건할 때는 여기서 술을 따라 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럼 여기서 신을 요 갖다 줘 가지고 잔을 마십니다. 그럼 또 술잔을 이렇게 되돌리가 여기 갖다 놨다가 또 술잔이 오고 갈 때 요 하는 딱 이 대를 갖다가 점이라고 합니다. 점. 그래서 이 점자가 술잔 되돌려 놓을 자리 점자죠. 술잔. 그러니까 서로가 잔을 건할 때 요 산잔이 드립니다 하면 여기서 이렇게 직접 못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받아가지고 여기 딱 갖다 놓으면은 여기서 밟고 요를 오는 거예요. 그럼 마시고 나서 여기 딱 돌려놓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죠. 이거는 제후왕들이 서로 회담할 때 하는 기본 예절이에요. 제후왕들이 서로 회담할 때 하는 예절이죠. 여기 반점입니다. 반점. 그래서 이 반점은 반작지점. 작자 뱃을 작자지만 술잔 작자입니다. 마신 술잔을 되돌려 놓는 이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제후왕들이 만났을 때 쓰는 자리지 대부분 사가에서는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간중이 자기 집안에서 이걸 또 설치해 놓은 거예요. 설치해 놓은 거죠. 그 수생문도 제후에 가는 거죠. 이것도 그게 자기는 제후에 능가할 정도로 자기 집을 의리하게 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군이라야 두 제후왕이 좋은 자리를 두 제후왕이 호자 이것이 이 좋은 호자가 무엇을 준말이냐 호의의 준말입니다. 나쁜 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좋은 어떤 일로서 해합하는 자리 이 말입니다. 좋은 일로서 해합하는 자리 호혜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두 제후왕이 좋은 일로 만나는 자리에 뭡니까? 술잔을 되돌려 놓는 그는 대가 있는 것인데 간시는 자기 집에 이걸 한 겁니다. 간시도 또한 어찌 됩니까? 술잔을 되돌려 놓는 그는 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니 간시지려면 이는 간중이가 대부이면서도 제후왕들이 하는 걸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는 간시 지려면 이는 간시가 말 열을 때는 의조사입니다. 간시가 열을 안다고 하면 숙불지례리요. 누가 열을 알지 못하겠는가. 그래서 간중이는 여는 자기가 가분하게 자기의 신분 지금 8일핀이 거의 그런 면이 많죠. 그래서 자기의 신분에서 벗어난 행위 가한 행위를 엄청 많이 했다. 이런 사람이 어찌 이해를 알겠는가 라고 해가지고 간중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간중이를 비난하는 것은 단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요 주에 보면 진짜 간중이
공자가 말한 예를 알았다면 어찌 패왕을 만들었겠느냐. 자기 임금을 정말 왕도를 실행하는 임금으로 인도하지 않았겠는가. 단지 간중은 공명에만 관심이 있고 예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모시는 제후왕 임금을 패왕으로 밖에 만들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자노 태사 악왈입니다. 그 공자께서 누구에게 이야기하였다는 거죠. 노나라 태사는 뭡니까? 태사는 음악을 간장하는, 요즘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음악을 간장하는 악장 정도 되는 사람이 태사입니다. 악을 간장하는 그런 악장입니다. 그래서 노나라 태사에게 공자께서 노나라 태사에게 무엇에 관하여 이야기해? 음악 악자가 맨 뒤에 있죠. 노나라 태사에게 악에 관하여 말하기를 되었습니다.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엄청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음악이 어땠는가를 이야기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악은 기 가지아니 악입니다. 음악은 되죠. 음악은 그 알만하니 이런 뜻입니다. 이 알만하니 이거는 공자님이 자기가 그렇게 나는 음악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음악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보니 그것을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보니까 알 수 있으니 내가 음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음악의 어떤 측면을 말하냐면 음악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곡이 흘러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악은 기차 가지아니 음악이라는 것은 들어보면 알 수 있나니 이래 해석해야 되고 음악이라는 그것은 내가 들어보니 알만하다. 내가 알만하니 이래 해석해야 되고 음악이라는 것은 들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기가지아는 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들어보면 그 내용을 그림을 알 수 있나니 해가지고 음악은 우리 서양 심포니 교향곡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어찌 됩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흡여야 하며 야자는 의조사고 여자는 어찌 됩니까? 그러할 영자하고 똑같습니다. 이때 흡하고 똑같습니다. 흡자 두 개는 흡. 음악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지금 음악 처음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영자는 그러할 영자 똑같습니다. 처벌을 생략된 것을 만들 때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흡하는 게 흡은 처음 시작할 때 악기가 그럼 음악을 연주하면 악기가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악기가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았으며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공자님 들어보고 이렇게 공자님 한 음악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걸 표현한 겁니다. 처음 음악이 시작할 때는 마치 모든 악기가 조화를 이룬 것 같으며 라는 뜻인데 실제 이 흡자는 어떤 흡자냐 하면은 요렇게 있다가 새들이 일시에 확 날아오는 경우 있죠. 조용하도 빵 소리를 내면 새가 확 날아오를 때 쫙 한 길로 날아오르는 것. 요것이 흡자입니다. 흡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볼 때 모든 악기들이 다 지휘자의 손에 따라가지고 쭉 새가 날아오듯이 쫙 시작되는 것. 요렇게 표현한 게 이 흡자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음악이 마치 모든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으며 그 다음 종지야. 이걸 종자는 음악을 처음 시작해가 쭉 리듬을 따라가는 걸 종이라고 한 겁니다. 그것이 따라서 연주될 적에, 따라서 이어나갈 적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따라서 이어져 나갈 적에는 두 가지입니다. 순여야 하며 교여야 하며 그 음악이 연주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면은 따라 나갈 적에는 마치 순자는 어찌입니까?
순수할 순자죠. 순수. 이것이 들쭉날쭉한 게 아니고 어느 것에도 가지런한 겁니다. 가지런한 것. 가지런한 것을 두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갈 때는 순수할 순자는 어찌 되냐, 전부 다 어찌 되냐면 순수하게 뜨는 것은 하업화된 것, 앞에 쭉 해가지고 하업된 것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딱 순결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진행이 되며 교여야 할 때 교는 발열교자죠. 밝고 명랑한 걸 말합니다. 밝고 명랑. 그 다음은 음악이 순수하게 진행되면서 밝고 환하며 밝고 명랑하며, 이것은 음악의 중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밝고 명랑하며. 그래서 그다음 흡여야 순여야 교여야 나왔죠. 그 다음 마지막 끝날 때 여겨야 하야 이성이니라. 마지막에는 역자가 무슨 역자입니까? 역자는 이 역자는 뭐냐 하면 요 실컷이시면 실컷을 쭉 빼면 쭉 이어져 나오는 게 역자입니다. 실을 뽑아낼 때 끊이지 않고 쭉 이어져 나오는 게 역자죠. 역자. 풀어져 연이을 역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끝날 때는 어찌 되냐 하면 다 끝났는데도 음악이 연주되는데도 여운이 마치 실컷을 뽑아내듯이 쭉 이어져 나가 끝나는, 한순간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역자는 마치 여운이 실컷을 뽑아내듯이 가늘게 이어지는 것, 이걸 역이라고 합니다. 이걸 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되냐면 이것은 실컷을 뽑아내듯이 여운이 남는 것, 그걸 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실끝을 뽑아내듯이 여운을 남기면서 뭐 한다? 남기면서 마치는 것이겠지요 하고, 공자님이 자기가 음악을 들은 것을 음악의 전문가 앞에서 설명하는 이야기죠. 그럼 앞에 있는 흡여야하고 순여야, 교여야, 여기자라고 우리가 말하면 기성전이랑 똑같습니다. 기성전. 음악이라는 이런 문학의 모든 것이 시작할 때가 있고 그것을 받을 때가 있고 중간에 전하는 게 있고 마지막 맺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네 가지는 우리가 말하는 기성전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해가 이 말씀 원자하고 이 원자하고 예. 그 차이가 어디 있네? 제일 첫머리에 자의 대사 예. 이 어자하고 의자는 별 구분이 없습니다. 원래 쓸 때 의자하고 원자하고 차이로, 의자하고 원자하고 차이는 공식적으로 보면 이는 상대가 있을 때 말하는 걸 의라고 씁니다. 상대가 말하는 거. 은자라는 것은 혼자 이야기할 때거나 상대방이 있을 때나 다 말할 때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 의자와 은자가 쓰는 것이 꼭 정해져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은 서로 상대가 대화를 할 때 주로 의자를 쓰고. 이 의자는 혼자 주장하거나 할 때 은자를 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의라고 쓰면은 대화를 할 때, 이럴 때 쓰는 것을 의자로 주로 씁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는 마치 실을 뽑듯이 여운을 남기면서 완성하는 것이니라 라는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의봉인 읽었습니다. 의봉인은 의자가 어찌든 의는 노나라이고, 노나 공자님이 망명을 가지고 처음 갔던 나라가 위나라죠. 위나라입니다. 이 위나라의 땅 이름이 의땅입니다. 그러니까 위나라 공자님이 노나라를 해서 떠나가지고 외국에 처음 갔던 위나라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위나라에 갔을 때. 그러니까 이때 위나라에 가고 하니까 이 위나라 국경 딱 들어가면은 의땅이 있었겠죠. 의땅이고 봉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봉인이라는 것은 국경에 있으면 국경을 관리하는 사람, 국경 수비대 이 정도 되는 게 봉인입니다. 요는 의땅도 어찌냐면 진주 같으면 진주 주위를 순찰하는 그런 수비대 이런 뜻입니다. 봉인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그 영역 안의 그 영역을 누가 침범하느냐 안 침범하느냐를 경계하는 그는 배설을 봉인이라고 합니다. 경계를 지키는 사람 이 말이죠.
그래서 어땅의 우리가 바로 어땅 경계를 지키는 수비대 이 정도 될까요? 그게 봉인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논나라에서 떠나서 윗나라로 갔을 때 그 윗나라 안에 있는 어떤 지방, 위라는 지방입니다. 윗땅의 땅의 국경 수비를 보는 사람이, 국경 수비를 담당하는 관리가 어찌 됐냐고, 그 유명한 공자님 오셨다 이러니까 그건 내가 한번 배워야 되겠다 이리 청한 겁니다. 그래서 의 땅의 봉인이 청현와 무슨 청현 배웠기를 청하면서 말을 한 거죠. 배웠기를 청하면서 말하기를 군자의 지어사회에, 내가 항상 윗나라 들어갔더니 의 땅을 지나가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런데 내가 여기 국경 수비를 담당하면서 내가 오는 훌륭한 사람은 전부 다 내가 봤다. 그래서 당신 공자님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군자의 지어사야에 군자가 이 말이죠. 군자가 지어사 이곳은 의 땅이겠죠. 군자가 이곳에 이르르매 이 말이죠. 군자가 이곳을 지나갈 적에 오 미상물 듣겠냐. 내가 군자라 하면 훌륭한 사람은 전부 다 내가 만나봤다 이 말이죠. 오 미상물은 일찍이 뭐하지 아니함이 없다가 미상물이죠. 내가 일찍이 듣게 배웠지 아니한 적이 없다. 미상물 듣기엔 해도 되고 듣기엔 미상물. 내가 여기서는 공자님 한 사람 두고 한 말은 아니니까 기노로 있습니다. 내가 일찍이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아니한 적이 없다. 내가 전부 다 군자는 요를 통 지나가는 사람은 내가 전부 만나봤다. 그래서 만나보지 아니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 선생님도 훌륭한 분이니까 내가 한 번 더 배워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자는 공자님을 다니는 수행하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공자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뭐 했다? 행지한데 이를 뵙도록 하여 준 거죠. 그 일을 공자님을 뵙도록 하여 주었다. 그러니까 이 어땅의 봉인이 들어가가지고 공자님을 배웠고 나와가지고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서는 공자님을 뵙고 나와서는 말하기를 이삼자는 해석을 한번 보시잖아요. 네. 이 자자는 뭡니까? 선생 자자가 아니고 그대 자자입니다. 그대 자자. 그래서 둘이나 셋되는 그대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삼자를 우리말로 딱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들 이 말입니다. 자자는 높임말이니까요. 자자는 너는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삼자는 그대들은 이 말입니다. 두 서너 때는 안 그러면 상대방이 몇 명 되는 상대방을 호칭을 할 때 부르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들은 또 이문습니다. 그대들은 하오노상으로요. 그네들은 하오노.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그대들은 어찌 해야 됩니다. 그대들은 어찌 이런 것에 대하여 근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일타라면 말은 무엇일까요? 일타는 것은 공자께서 논나라에서 벼슬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벼슬을 상실한 것. 그대들은 어찌 그대 스승이 논나라에서 벼슬 상실한 것에 대해서 근심하느냐? 그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네, 논나라에서 벼슬을 잃고 윗나라로 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대들은 어찌 그대들 스승이 그 벼슬을 지기를 잃은 것에 대해서 근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근심하리요 하면서 어찌 됩니까? 천하지무도 구이라. 이 천하에 뭡니까? 정도가 없어진 지 어제니까. 이 천하에 정도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청초시대 때 공자에서 그 당시 윗나라에 봉인으로 있으면 봉인은 결코 높은 벼슬이 아닙니다. 있으면서 천하가 무도한 것을 말한 거 보면은 이것을 주에 보면 숨어있는 은자다. 이렇게 은자 도덕을 갖추어 있으면서도 숨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천하의 도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이 도를 밝힐 사람이 당신 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천장이 보자로 위목하겠습니다. 하늘이 장차 논나라에서 당신 스승을 폐설해서 물러나게 하는 그것은 하늘이 장차 누구로서? 부자로서, 부자는 선생으로서, 부자는 공자님을 나타낸 말이죠. 하늘이 장차 부자로서, 선생으로서
선생으로서 그다음 할리자는 삼다라는 뜻입니다. 2위. 선생으로서 무엇을 삼을 것이니라. 왜? 장차장자는 시간적으로 미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장차 선생으로서 무엇으로 삼으실 것이다. 무슨 목탁으로 삼으실 것이니라 해가지고 공자님을 한번 뵙고 공자님의 도가 세상을 깨우칠 만한 그는 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목탁입니다. 목탁은 한밤중에 모든 사람들이 뭐 경계시키는 것, 도적을 갖다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세상을 바로잡을 도를 갖다가 거기에 기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뒤에 좀 남았는데 어째 좀 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시간이 자위 자위. 아이고 또 뒤에도 음악에 가는 겁니다. 음악 중에서 소와 무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소는 이 천하에서 최고로 그 성인으로서 호자인 사람이 누굽니까? 순임금이죠. 요 소는 순임금 음악 소자입니다. 순임금 풍류 소자라고 나와 있죠. 요 무는 주나라 천하를 무력으로 통일한 무왕의 음악을 무라고 합니다. 이건 공자님께서 음악 소리를 듣고 그 음악 소리에서 그 음악을 지은 분의 어떤 심성까지도 평가한 말입니다. 그래서 자위 공자님께서 이르기를 자위 소하 아니냐 이르기를 아니네요. 공자께서 무엇을 두고 이르기를 소음악을 일러 그 말자는 생략된 겁니다. 소음악을 두고 일컫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위소하사대 공자님이 순임금의 음악인 소를 일컬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음악은 그럼 공자님이 이런 음악을 그때까지 전해 내려왔던 모양입니다. 곡이 진미여요 우진선이라. 이 음악은 들어보니까 진미여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오지니까. 진짜는 모델 진짜 주고 진짜는 극진할 진짜도 됩니다. 그래서 진짜를 지극히라고도 해석합니다. 지극히 아름답고 또한 지극히가 더 낫겠네요. 지극히 아름답고 또한 지극히 선하다. 이 음악을 들어보니까 지극히 아름다운 미자와 착할 선자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됩니까? 아름다운 것은 음악에 나오는 어떤 그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음악의 곡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선하다는 것은 음악의 곡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음악의 곡을 통해서 그 사람 작자가 가지고 있는 심성을까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선하다라고 하시고 또 무라는 음악을 이끌어 무는 무왕이 하는 겁니다. 순임금은 성인이고 무왕은 생이 지지고 여는 어찌 되냐 하면 체득해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무왕의 음악을 듣고는 진미 지극히 아름답긴 해. 그럼 듣고 훌륭하긴 해. 그렇지만 그 음악 전체가 순선으로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순선으로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미선. 그래서 완벽하게 선하지는 않다. 이래가지고 이 무는 뭡니까? 무는 무력으로서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죠. 순임금은 천하를 선양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무왕과 그 순임금의 이야기를 그 음악 소리를 듣고서 순임금과 무왕의 어떤 심성까지도 뭐 대변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자와 뒤에 거는 뭐 간단합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상불간하며 나무 윗자리에 거해서는 제일의 덕목이 무엇이다. 그런 말합니다. 거상 위상자는 나무 윗자리죠. 윗자리에 거하여서는 거하는 것은 그게 앉는 걸 말하죠. 윗자리에 나무의 윗자리에 있으면서 뭐 하지 아니한 거 너그럽지 아니한 거죠. 간용이죠. 나무 윗자리에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건 공자님은 간용이라고 본 거죠. 나무의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아니하거나 또 어찌입니까? 예를 행할 텐데 위례불배. 얘는 뭡니까? 무불경이죠. 얘는 공경입니다. 경건한 공경입니다. 그래서 예를 행할 적에 뭐 하지 아니하는 것. 예를 행할 적에 마음속에 경건하지 아니하고 또 세 가지입니다.
임상입니다. 상을 당해가지고 상에 임해서는 상을 당하여서는 불에 슬퍼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도 이런 세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본 단어가 남은 위사람에 대해서는 간념이 최고이다. 예를 행할 적에는 공경함이 최고이다. 상을 당해서는 슬픔이 제일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에 임해서 슬퍼하지 아니하면 그 세 가지를 아니하면 오하이 간지제로 내가 무엇으로서 그 사람을 봐주겠는가, 무엇으로서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하겠는가 해가지고 어찌되냐면 나무 윗자리에 앉았던 것, 또 예를 행할 적에 또 상을 당했을 때 무엇이 기본인가를 밝히는 것. 이거 지금 뭐 군자 무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슬퍼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무엇으로서 그 사람을 보겠는가 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에 대한 기본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뭐 급해가지고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오늘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마치려 했는데 안 되니까 다음 시간에 읽고 마치도록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